저는 매년 CES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 당내 사정상 당 통합 관련해서 올해는 아쉽게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매년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CES는 전 세계 혁신 경쟁의 전쟁터입니다. 기업들이 다 나와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큰 국가들끼리의 그 혁신 경쟁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서 보면 혁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해는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번 CES의 그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인공지능, 두 번째 상호 연결,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이 3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게 거의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장 기반 기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상호 연결, 영어로 인터커넥티비티라고 합니다. 즉 기계와 기계 간에 상호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술과 기술 간에 서로 상호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와 회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사이에 이런 연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한 회사가 한 기술만으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중국의 부상이 무섭습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전시장으로 시작됐던 그 회사가 몇 년 거치면서 거의 삼성전자만큼 큰 전시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그맣게 났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는 회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대기업 여전히 그대로 지금 큰 전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밀리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이 주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민간에서 자율성을 발휘해서 많은 그런 자유로운 활동을 펼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제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단순히 대학 입시를 바꾼다든지 자사고를 없앤다든지 이게 교육개혁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이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소통을 했는데 거기서 방금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질문 중에 어떤 청년이 국민의당이랑 통합을 하면은 바른정당의 혁신성장이나 창업 생태계를 뭐랄까요, 추구하는 그런 정책 기조가 뭔가 변하는 거 아니냐,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오늘 들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저희들의 정책 기조가 바로 청년들, 그리고 창업 제대로 된 활성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구조, 혁신 성장, 이런 쪽입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와 제일 큰 차이점이 바로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민간과 기업이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민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철학입니다. 그 철학 차이가 현 정부와는 매우 크고
바른정당과는 아주 유사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무위 소집 내일 3시에 네. 이제 하셨어요. 문자도 이제 다 발송이 됐는데요. 그거는 대표님께서 앞으로 통합 정면 돌파하시겠다는 것을 익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근본적인 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75%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통합 신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당은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파 의원님들 같은 경우 어저께 대표님 만나셔서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대표님께서 다른 중재안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을 하셔서 완곡하게 이제 중재안 거절한 걸로 알아듣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간다면 중재파 의원님들은 안 대표님한테 협조를 할 수 없다, 전당대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부터 통합 절차나 시기는 늦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당대회를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 그냥 대화하지 않고 내기를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가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접점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K보팅 안 된다고 현재 유권 해석을 내린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표님 쪽에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K보팅으로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당원 당규 고쳐서 K보팅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당원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현장 투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럼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당헌을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바른정당하고 같이,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랑 같이 서셔서 좀 선언을 하는 방안이 전당대회 전에 좀 검토할 수 있다고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안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합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성규 합시다.